지연아, 그만 좀 먹어라. 배 안 부르냐? 밥숟가락을 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식탁을 갈랐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연은 멈칫하더니 조심스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네, 어머니 죄송해요. 조용한 밥상 위 시어머니의 눈빛은 냉랭했고 옆에 앉은 성민은 밥 한 숟가락을 든 채 고개를 숙였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삼겹살, 김치찌개, 그리고 잡채가 올려져 있었다. 지연이 오랜만에 퇴근길에 들러 장을 보고 정성껏 차린 밥상이었다. 성민은 오늘 진수성찬이네 하며 환하게 웃었지만 정분의 표정은 달랐다. 요즘 살이 좀 올랐네. 그렇게 많이 먹으니까 그렇지. 그 말에 지연의 얼굴이 굳었다. 성민은 눈치를 보며 말을 돌렸다. 엄마, 이거 잡채 맛있죠? 지연이가 직접. 알지. 음식은 잘하는데 너무 잘 먹는 게 문제야. 정부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지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제가 요즘 좀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많이 안 먹을게요. 그래, 좀 절제해. 여자는 입이 가벼워야 복이 있다니까. 그 말에 성민의 숟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날 밤 지연은 설거지를 하다 말고 물끄러미 싱크대를 바라봤다. 거울처럼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많이 먹는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결혼 전에는 밥 잘 먹는 게 보기 좋다던 시어머니였다. 그런데 함께 살게 된 뒤로는 그 말이 언제부터인가 타박으로 변해 있었다. 성민이 뒤에서 조심스레 다가왔다. 지연아, 엄마 말 신경 쓰지 마. 원래 말이 좀 세셔. 아니야. 나 괜찮아. 하지만 지연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이 출근 준비를 하며 냉장고 문을 열었다. 전날 먹다 남은 잡채와 반찬들이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 혹시 어제 반찬 버리셨어요? 응, 다 쉬었더라. 냄새 나길래 버렸지.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이 싸했다. 어제 만든 건데 쉬었다고? 그날 저녁 퇴근 후 냉장고를 다시 열었을 때 눈에 익은 밀폐 용기가 눈에 들어왔다. 투명 뚜껑 사이로 잡채가 반쯤 남아 있었다. 그건 분명 어제 지연이 만들었던 그 잡채였다. 그런데 용기는 냉장고 뒤편 깊숙이 숨겨져 있었다. 며칠 뒤 성민이 퇴근해 식탁에 앉았다. 지연아, 반찬 좀 더 줘. 김치 말고 어제 있던 그거. 정분이 바로 말을 잘랐다. 그거 다 먹었어. 너무 많이 해도 안 좋아. 요즘 반찬값도 비싼데 저렇게 낭비하면 어쩌니.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성민은 대수롭지 않게 웃었다. 엄마 괜찮아요. 요즘 지연이가 일도 하고 피곤하니까 먹는 거라도 잘 챙겨야죠. 그 말에 정분의 얼굴이 굳었다. 그래, 피곤하면 더 먹나 보네. 지연은 손에 쥔 젓가락을 꽉 쥐었다. 손끝이 떨렸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그날 밤 방 안은 적막했다. 성민은 TV를 보며 웃고 있었지만 지연은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성민아, 나 밥 먹는 게 그렇게 잘못이야? 성민은 놀라며 그녀를 바라봤다. 아니지. 누가 그래? 어머니가. 매번 그러시잖아. 많이 먹는다. 살찐다. 음식 낭비한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나 이제 밥 먹는 것도 눈치 봐야 돼? 성민은 난감한 얼굴로 머리를 극적였다. 엄마도 그냥 습관적으로 하시는 말이야. 그냥 넘겨. 너무 신경 쓰지 마. 그게 문제야. 나만 넘기면 끝나는 줄 알지 그게 쌓인다니까. 다음 날 아침, 정부는 부엌에서 뚝배기를 덮으며 말했다. 지연아, 오늘은 내가 찌개 끓였어. 내 건 조금 덜 넣었어. 왜요?
어제 많이 먹었잖아. 오늘은 가볍게 먹자. 지연은 말없이 식탁에 앉았다. 하지만 뚝배기 뚜껑을 여는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다. 자신의 그릇엔 건더기가 거의 없었다. 국물만 가득했다. 어머니, 저기 제 건더기가 거의 없어요. 아휴, 그런 걸 일일이 따지니.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정분의 목소리는 무심했지만 그 표정엔 미묘한 미소가 스쳤다. 지연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그날 저녁 성민은 집에 돌아와 달라진 아내의 얼굴을 보고 놀랐다. 지연아, 얼굴이 왜 그래? 밥도 못 먹었어? 그냥 입맛이 없어요.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힘이 없었다. 정분이 거실에서 말했다. 입맛 없는 건 자기 탓이지. 내가 뭘 했다고. 성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정부는 눈을 크게 떴다. 뭐? 지연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밥 좀 먹는 게 잘못이에요? 순간 방 안 공기가 멈췄다. 지연은 놀라며 성민을 바라봤고 정분의 얼굴엔 상처받은 듯한 표정이 스쳤다. 내가 너희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며느리면 살림 아껴야지, 절약해야지. 너무 먹는 것도 버릇 아니야? 엄마, 그건 절약이 아니라 모욕이에요. 정부는 말을 잃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엔 분노와 외로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래, 다 나만 나쁜 놈이지. 식탁 위엔 식지 않은 찌개가 남아 있었다. 지연은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다. 그녀의 눈가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다. 밤이 깊었다. 거실 불이 모두 꺼지고 부엌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지연은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그 소리를 들었다. 냉장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앞에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정부는 손전등을 들고 무언가를 꺼내 냉동실 깊숙이 밀어넣고 있었다. 어머니? 지연의 목소리에 정분이 움찔했다. 너 아직 안 잤니? 네. 뭐 하세요? 아무것도 아냐. 내일 쓸 반찬 좀 정리. 정부는 허둥지둥 냉장고 문을 닫았다. 그러나 그 순간 지연의 눈엔 어제 자신이 만든 반찬통이 스쳤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일부러 일찍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열었다. 반찬통은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뚜껑에는 건드리지 말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메모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문을 닫았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가슴 한켠이 싸늘했다. 그날 저녁 퇴근한 성민은 냉장고 앞에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지연아, 반찬 어디 갔어? 어제 있던 거. 지연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가 치우셨어요. 치우셨다고? 왜?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먹을까봐 그런 것 같아요. 성민은 황당하다는 듯 웃었다. 설마, 엄마가 그럴 리가 있나?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정부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피곤이 가득했다. 며느리라는 게 눈치도 없고 기운도 세고 요즘 젊은 것들은 너무 당당해.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러다 문득 시선을 돌렸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보였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그때의 자신은 웃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였다. 정부는 눈을 감았다. 나는 그냥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 된 기분이야. 며칠 뒤 지연은 냉장고를 청소하다가 또다시 낯선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자신이 며칠 전 만들었던 소고기 장조림이 있었다. 뚜껑에는 또 메모가 붙어 있었다. 이건 아들 줄 거니까 손대지 마.
지연은 한숨을 내쉬며 속삭였다. 아들도 나도 똑같이 가족인데. 그녀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상자를 꺼내 냄비에 부었다. 조용히 데워 밥 위에 올려놓고 혼자 밥을 먹기 시작했다. 눈물이 밥 위로 떨어졌다. 그날 저녁 성민이 퇴근하자 정분이 말했다. 지연이는 밥 안 먹었나 보네. 먹었어요. 혼자? 네. 정분은 미묘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요즘은 혼자 먹는 게 편하대. 젊은 사람들은 그렇다지. 지연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식탁에 앉은 세 사람 사이엔 묵직한 정적이 흘렀다. 며칠 후 정분의 친구 박순자가 놀러왔다. 아이고, 사는 냄새 나네. 며느리랑 같이 살아서 좋겠다. 정분은 웃으며 커피를 내왔다. 좋긴 뭐가 좋아. 요즘 며느리들은 다 자기 중심이야. 지연이도 나 몰래 반찬 꺼내 먹고. 어머, 진짜? 그럼 기 좀 죽여놔야지.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부엌을 채웠다. 그때 지연이 물을 가지러 부엌으로 들어왔다. 정분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다. 박순자는 당황한 듯 말을 멈췄다. 어머님이 말씀하신 며느리?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네. 인사드려요. 지연이에요. 정분은 시선을 피했다. 지연은 물컵을 들고 조용히 나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정분은 얼굴이 굳었다. 이 여자는 내가 아무리 말해도 미동도 없어. 그게 더 기분 나빠. 그날 밤 지연은 냉장고 문을 다시 열었다. 그리고 깊숙이 숨겨진 상자를 하나 꺼냈다. 뚜껑을 열자 그 안엔 이미 상한 나물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 상자를 들고 마당으로 나가 조용히 버렸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이 집의 냉장고는 마음을 숨기는 곳이네. 다음 날 아침 성민이 부엌에서 냉장고를 열었다. 엄마, 반찬 어디 갔어요? 정부는 놀란 눈으로 냉장고를 봤다. 분명 있었는데. 지연은 커피잔을 들며 말했다. 버렸어요. 다 상했더라고요. 그 순간 정분의 얼굴이 붉어졌다. 내가 아들 주려고 숨겨둔 건데. 숨기셨다고요? 지연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정부는 말문이 막혔다. 성민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엄마, 진짜 그러셨어요? 난 그냥 내 거라도 챙기고 싶어서. 그럼 제 아내는요? 같이 먹는 게 가족 아니에요? 정부는 입을 다물었다. 잠시 후 너까지 나한테 그런 소리 하냐? 그녀는 돌아서며 눈가를 훔쳤다. 부엌엔 다시 정적이 흘렀다. 냉장고 문이 닫히는 소리만이 울렸다. 지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 집은 냉장고 안보다 마음속이 더 차가워요. 그날 저녁 식탁 위엔 또다시 싸늘한 공기가 내려앉아 있었다. 정부는 말없이 반찬을 놓고 자리에 앉았다. 지연은 젓가락을 든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옆에서 성민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밥을 떠먹고 있었다. 오늘은 조용하네. 정분이 먼저 말을 꺼냈다. 지연은 조용히 대답했다. 이제 말해도 상처만 남을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정분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상처? 내가 뭘 그렇게 했다고. 그건 어머니가 잘 아시잖아요. 순간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가 짤깍하고 울렸다. 성민은 그 소리에 잠시 고개를 들었지만 다시 밥을 입에 넣었다. 식탁 위 대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정부는 식탁을 정리하며 중얼거렸다. 그래도 이 집 밥은 내가 하니까 굴러가는 거야. 요즘 며느리들은 먹는 것만 알아. 그 말은 분명히 지연을 향한 것이었다. 지연은 조용히 그릇을 들었다. 그럼 이제부턴 제가 할게요. 정분이 눈을 치켜떴다. 됐어. 괜히 주방 어지럽히지 말고. 저도 할 수 있어요. 됐다고 했잖아.
그 순간 부엌 안의 공기가 팽팽히 당겨졌다. 성민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둘 다 좀 그만해요. 그만하라니? 정분이 되물었다. 엄마도 지연이도 다 그만 좀 해요. 맨날 이런 얘기로 싸워서 뭐가 남아요? 지연은 그를 바라봤다. 그의 말은 중립처럼 들렸지만 그 눈빛엔 귀찮음이 서려 있었다. 그게 더 아팠다. 밤이 되자 지연은 거실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다. 손에는 젖은 행주가 그대로 쥐어져 있었다. 성민이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다. 지연아, 오늘 또 엄마랑 무슨 일 있었어? 있었는지 몰랐어? 맞지. 근데 그냥 내가 나서면 더 커질까봐. 그냥 모른 척한 거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럼 어떤 뜻이야? 당신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당신은 그냥 둘 다 그만해요. 한마디면 끝이잖아.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 나를 지켜줘야지. 성민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연아, 그건 엄마한테 너무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난 계속 상처받아도 돼?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당신은 항상 엄마 마음만 걱정하잖아. 나는 당신 마음속에 없는 사람 같아. 며칠 후 지연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식탁 위에 놓인 쪽지를 발견했다. 저녁 냉장고에 있으니 데워 먹어라. 어머니의 글씨였다. 하지만 냉장고를 열자 지연 몫은 없었다. 조용히 서 있던 그녀의 눈에 거실 불빛 아래 TV를 보며 웃는 정분이 보였다. 어머니, 제 밥은요? 응? 그거 내가 늦는다 해서 성민이랑 나만 먹었어. 너는 라면 끓여 먹어. 정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지연은 잠시 숨을 멈췄다. 그리고 돌아서려던 순간 성민이 퇴근에 들어왔다. 밥 먹었어? 아니요. 없어요. 엄마, 지연이 것도 좀 덜어놨어야죠. 정부는 말없이 TV만 봤다. 지연은 그제야 속삭였다. 괜찮아요. 어차피 입맛 없어요. 성민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양복 상의를 벗어 소파에 던지고 뉴스를 틀었다. 그날 밤 지연은 창문 앞에 앉아 있었다. 창문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무표정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사람이 이렇게 조용히 무너질 수도 있구나. 방문이 열리며 성민이 들어왔다. 지연아. 응? 엄마한테 너무 마음 쓰지 마. 그냥 너도 모른 척해. 그 한마디에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게 당신의 답이야? 우리 가족의 문제를 모른 척하자로 끝내는 거야? 지연아, 제발 좀 그만하자. 성민은 등을 돌렸다. 회사 일도 힘든데 집에 오면 이런 얘기까지 듣기 싫어. 지연은 그를 바라봤다. 그의 뒷모습은 차갑게 닫힌 문 같았다. 그녀의 눈빛이 천천히 흔들렸다. 나한테 당신은 이제 남편이 아니라 관객 같아. 그날 새벽 정부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흐느낌을 들었다. 그녀는 잠시 멈칫했지만 그냥 불을 끄고 방으로 돌아갔다. 문 앞에서 잠시 섰다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러게, 왜 저렇게까지 먹는 걸로 난리야. 그 말은 허공에 흩어졌다. 다음 날 아침, 성민은 출근 준비를 하며 조용히 아내를 바라봤다. 그녀는 이미 식탁을 치우고 있었다. 지연아, 어제 내가 좀 말이 심했지. 아니요. 맞는 말이죠. 이 집에서 제일 편한 건 침묵이니까요. 그녀는 웃었지만 그 미소엔 더 이상 온기가 없었다. 성민은 말없이 문을 나섰다. 그리고 문이 닫히자 지연은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이 집의 문제는 어머니의 소리보다 남편의 침묵이 더 무서워요.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던 오후,
정부는 마당을 쓸며 중얼거렸다. 요즘 저 며느리는 퇴근도 늦고 인사도 없고 혼잣말처럼 흘러나온 말이었지만 그 속엔 이미 불만이 쌓여 있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누군가 불렀다. 어머, 정분 씨 요즘 얼굴 보기 힘들어요. 이웃 박순자였다. 늘 손에는 장바구니, 입에는 말이 가득한 사람이었다. 아이고, 순자 씨, 커피 한 잔 하러 와요. 두 사람은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았다. 지연 씨는 요즘도 카페 다녀요? 응, 뭐 일은 한다는데 집안일은 나 몰라라지. 정분이 한숨을 쉬자 박순자가 혀를 찼다. 요즘 며느리들은 그래요. 일 좀 한다고 다 자기 세상인 줄 알아요. 정부는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말해도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래요 하더라고. 참 세상 좋아져서 시어머니는 바보 취급이야. 그럼 기 좀 죽여놔요. 며느리는 처음부터 선을 그어야 나중에 편하다니까. 그 말이 정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순자는 말을 이어갔다. 지연 씨는 딱 봐도 기가 세요. 얼굴에 나 당신한테 앉을 거예요 써 있잖아요. 정부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런가. 그녀의 시선이 점점 어두워졌다. 그날 저녁 지연이 퇴근에 들어왔을 때 부엌 안엔 이미 정분이 서 있었다. 이제야 오네. 죄송해요. 손님이 좀 많아서요. 손님이 많아도 집은 집이지. 이런 건 챙겨야지. 지연은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섰다. 정분이 말없이 그녀의 손놀림을 지켜봤다. 칼로 야채를 자르던 지연의 손이 살짝 떨렸다. 요즘은 밥도 대충 하더라. 난 옛날엔 하루 3번 반찬을 새로 했어.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니 세대는 정말 대단하죠. 저는 그렇게 못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지. 정분의 말투엔 날이 서 있었다. 그날 밤 성민은 퇴근해 거실로 들어왔다. 지연은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오늘 엄마 또 뭐라 하셨어? 괜찮아요. 그냥 말씀 좀 하셨어요. 순자 아줌마 왔다 갔다던데. 지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분이랑 무슨 얘기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뒤로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달라졌다고? 네. 예전엔 그래도 말끝이 부드러웠는데 이젠 그냥 명령처럼 들려요. 성민은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성격 알잖아. 잠깐 감정 오르신 거야. 그 감정이 매일 오르내리면 그게 성격이 아니라 습관이 돼요. 그녀의 말에 성민은 잠시 침묵했다. 며칠 후 정부는 시장에서 순자를 다시 만났다. 정분 씨, 그 며느리 아직도 같이 살아? 응 뭐. 아직은. 에이 나 같으면 진작 내쫓았어. 요즘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싸우면 다 며느리 편이잖아. 그 말에 정분의 얼굴이 굳었다. 내가 이 집 주인인데 내가 밀리고 있다고? 그날 밤 정부는 혼자 냉장고 문을 열었다. 안에는 지연이 만들어둔 반찬이 있었다. 그녀는 그 반찬통을 꺼내 조용히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이 집은 아직 내 집이야. 다음 날 지연이 퇴근해 돌아와 냉장고를 열자 반찬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어머니, 어제 반찬 버리셨어요? 응, 맛이 갔더라. 냄새 났어. 어제 만든 건데요. 그럼 어제부터 상했나 보지. 지연의 손끝이 하얗게 떨렸다. 성민이 그 모습을 보고 다가왔다. 엄마,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까지 며느리 편이야? 그게 아니라. 됐어. 너도 아내한테 휘둘리지 마. 정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해.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다. 지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성민이 그녀를 안으려 했지만 그녀는 밀어냈다.
이제 됐어요. 당신도 엄마도 다 똑같아요.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문 뒤에서 흐느낌이 들려왔다. 밤늦게 정부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박순자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기 좀 죽여놔요. 그녀는 중얼거렸다. 기죽이긴 내가 이 나이에 왜 기싸움을 해야 해.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두운 하늘 아래 한 집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 말은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었지만 대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비가 내렸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낮은 울음처럼 집안을 감쌌다. 저녁 식탁 위엔 고요가 내려앉았다. 정부는 숟가락을 들며 말했다. 밥이 왜 이렇게 질어? 요즘 밥솥이 고장났니?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비 오는 날이라 습해서 그런가 봐요. 죄송해요. 습해서 밥이 질면 반찬이라도 맛있어야지. 그 말에 성민의 손이 멈췄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밥만 비볐다. 그날 식탁엔 묘한 기류가 흘렀다. 정부는 일부러 젓가락으로 반찬을 툭툭 건드렸다. 잡채도 김치도 다 맛이 갔네. 지연의 손끝이 떨렸다. 어제 새로 한 거예요. 그럼 내 입맛엔 괜찮겠지. 젊은 사람들 입맛은 싱거우니까. 그 말에 지연의 눈가가 흔들렸다. 어머니, 저 노력하고 있어요. 매일 퇴근하고 밥하고 반찬 만들고 그냥 조금만 알아주시면 안 될까요? 알아달라니? 내가 뭘 그렇게 몰라줘서 불만이야? 그냥. 지연은 숨을 삼켰다. 매번 뭐가 부족하다고 하시니까요. 정분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불만이면 나가 살면 되겠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깨졌다. 성민이 급히 나섰다. 엄마, 그런 말은 좀. 너 조용히 해. 이 집에서 누가 주인인지 이제는 알려줘야겠어.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 전 주인 되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족처럼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해달라는 거예요. 사람 대 사람? 내가 널 며느리로 받아준 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건 은혜가 아니라 의무예요. 결혼한 아들이랑 사는 건 어머니의 선택이잖아요. 순간 식탁 위의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다. 정분의 얼굴이 벌개졌다. 감히 내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빗소리가 커졌다. 성민이 두 사람 사이에 섰다. 그만해요. 엄마도 지연이도 이제 좀 그만해요. 정분이 아들을 향해 소리쳤다. 너도 내 편 아니구나. 엄마, 편을 가를 일이 아니에요. 그래, 이제 며느리한테 다 넘어갔지. 나 같은 늙은이는 버려도 되지. 정부는 의자를 밀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구나. 지연이 울먹이며 붙잡았다. 어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도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 내가 뭐가 힘드니? 이 집에 와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때 성민이 크게 외쳤다. 엄마, 정적? 그리고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이 매일 울어요. 엄마 앞에서만 웃어요. 그거 모르셨어요? 정부는 그 말을 듣고 멈칫했다. 잠시 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내가 내 아들인 걸 잊어서 그래. 엄마, 전 엄마 아들이에요. 하지만 지연의 남편이기도 해요. 그 말은 너무나 단순했지만 그동안 아무도 하지 않았던 말이었다. 정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래, 결국 내 자리를 빼앗은 게 며느리였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그 누구도 어머니 자리를 빼앗을 수 없어요. 그 자리는 평생 변하지 않아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다. 전 그냥 같이 살고 싶었어요.
같은 밥상에서 웃고 싶었어요. 정부는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가가 젖어 있었다. 하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린 채였다. 그날 식탁 위엔 누구도 손대지 않은 밥그릇만이 남았다. 뜨겁던 밥이 식고 눈물 몇 방울이 그 위에 떨어졌다. 밤이 되자 지연은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성민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괜찮아? 몰라요. 그냥 숨이 막혀요. 엄마도 아마 후회하실 거야. 후회라는 게 늘 늦게 오잖아요. 그녀는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의 눈물도 그 빗물처럼 천천히 흘렀다. 정부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부엌의 빛이 희미했다. 그녀는 속삭였다. 내가 너무했나? 손에 쥔 젓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식탁 위에서 떨어진 그것처럼 그녀의 마음도 금이 가 있었다. 정부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머릿속은 요란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스스로에게 수없이 묻고 또 물었다. 한참을 뒤척이던 정부는 문득 어제 식탁 위의 말들이 떠올랐다. 은혜가 아니라 의무예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엔 다시 밥이 차려져 있었다. 하지만 세 사람의 표정은 모두 굳어 있었다. 성민이 조심스레 말했다. 엄마, 우리 어제 일은 좀 잊어요. 정부는 말없이 반찬을 집었다. 잊을 일은 아니지.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반항을 했는데 지연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저 반항하려던 게 아니에요. 그냥 이해받고 싶었어요. 이해? 정분이 눈을 치켜떴다. 내가 널 얼마나 봐줬는데 이해를 바라. 그 말에 성민의 표정이 굳었다. 엄마, 제발 좀. 제발 뭐. 그만하세요. 순간 공기가 멎었다. 정분의 눈이 크게 떴다. 뭐라고 했니, 지금? 성민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지연은 놀라며 성민을 바라봤다. 정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너 나한테 그런 말까지 하니? 엄마, 우리 다 지쳐요. 이제 서로 상처 주는 말은 그만하자고요. 정부는 손에 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내가 상처 줬다고? 네. 내가 이 집을 지키려고 했던 게 죄야? 아니요. 하지만 그 방식이 우리를 다치게 했어요. 정분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다. 너까지 며느리 편이구나. 편이 아니에요, 엄마. 그냥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정분의 얼굴이 붉어졌다. 옳은 말? 내가 틀렸단 말이야? 성민은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다. 엄마가 틀린 게 아니라 엄마가 너무 외로우신 거예요. 그 한마디에 정분의 눈빛이 흔들렸다. 외롭다니 내가 왜? 아빠 돌아가신 뒤로 엄마는 늘 혼자였잖아요. 그래서 나를 붙잡고 그 손을 며느리에게까지 뻗으신 거예요. 정분의 입술이 떨렸다. 그럼 난 잘못된 사랑을 한 거네. 아니요. 그건 그냥 사랑을 표현할 줄 몰랐던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연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도 처음엔 이해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정분이 그녀를 바라봤다. 내가 뭐가 그렇게 이해돼?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보다 사랑을 잃을 때 더 예민해지잖아요. 어머니는 잃는 게 두려워서 자꾸 저를 미워하신 것 같아요. 그 말에 정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내가 너를 미워했다고 생각했니? 네. 아니야. 그냥 내가 너무 나와 달라서 무서웠어. 성민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엄마, 저도 알아요. 엄마가 우리 위해 애쓴 거. 그럼 왜 나한테 그만하라 했어? 그래야 우리 셋이.
다시 함께 밥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정부는 눈을 내리깔았다. 그녀의 눈가로 눈물이 천천히 흘렀다. 지연도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저 다시 밥상 차릴게요. 이번엔 같이 먹어요. 정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엔 다시 따뜻한 밥이 올려졌다. 정분이 조심스레 숟가락을 들었다. 지연아, 이거 좀 먹어봐. 네, 어머니. 지연은 눈물 섞인 미소로 밥을 한 입 떴다. 성민은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봤다. 잠시의 침묵 뒤 정분이 작게 말했다. 나도 이제 그만할게. 그날 밤 지연은 조용히 창가에 섰다. 비가 그친 하늘엔 별이 떠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겠죠. 방 안에서 정분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이제 그 소리가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정부는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창밖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그 빛 아래로 한 줄기 바람이 지나갔다. 그녀의 무릎 위엔 낡은 사진첩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의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당신은 참 좋겠다. 나는 아직도 하루하루 싸우며 살아. 정분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떨렸다. 지연은 조심스레 거실로 나왔다. 어두운 불빛 속 시어머니의 어깨가 작아 보였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잠이 안 와서. 지연은 조심스레 소파에 앉았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정부는 사진첩을 덮으며 중얼거렸다. 사람이 말이지 혼자 남는 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 어머니, 내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성민이 장가간 뒤로 나는 매일 아침 밥상 앞에서 혼잣말을 했어. 오늘도 밥 차려야지. 그래야 누군가 날 필요로 하겠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내가 들어왔을 때 참 고마웠어. 근데 어느 날부터 내가 그 집안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 된 기분이 들더라.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마음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정부는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나는 그냥 누가 내 밥을 먹어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 내가 해준 밥이 맛있다, 따뜻하다. 그 한마디면 하루가 채워졌거든. 그녀의 눈가가 젖었다. 근데 너는 일하느라 늦고 성민이는 말수가 줄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집이 되어 있더라. 지연은 손을 뻗어 정분의 손등을 감쌌다. 어머니, 그런 마음이었으면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정부는 미소처럼 일그러진 얼굴로 대답했다. 자존심이 있었거든. 늙은 사람이 외롭다고 하면 괜히 더 초라해질 것 같아서. 그때 방문이 열렸다. 성민이 문틈 사이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가왔다. 엄마. 정분이 놀란 눈으로 그를 보았다. 언제 나왔니? 아까부터요. 성민은 어머니 곁에 앉았다. 엄마, 엄마가 그렇게 외로워하신 줄 몰랐어요. 알 리가 있나? 넌 회사 가느라 바빴잖아. 그래도 엄마가 저녁에 혼자 드시던 날 많았죠. 정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성민아. 정분의 목소리가 낮았다. 엄마가 너한테 미안하다. 왜요? 너한테만 아들이 아니라 남편이자 가장으로 살라고 강요했으니까. 성민의 눈가가 젖었다. 엄마, 지연이한테도 미안하고 내가 질투한 거야. 아들 뺏긴 게 아니라 너희 둘이 웃는 모습이 나한텐 너무 멀게 느껴져서. 지연이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제가 좀 더 다가갔어야 했는데. 정부는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웃을 수 있었다는 게 이 집에 아직 희망이 남았다는 뜻이야. 시간이 한참 흘렀다.
창밖엔 새벽빛이 희미하게 번졌다. 정분이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내일은 김치찌개 끓일 거야. 지연아, 너 좋아하지?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제는 같이 하자. 정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편안한 표정이었다. 그날 새벽 지연은 부엌에 불을 켜고 조용히 물을 끓였다. 뒤에서 정분이 중얼거렸다. 이 소리 참 좋다. 물이 끓는 소리. 사람 사는 냄새가 나. 지연은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다. 이제 매일 같이 들을 거예요, 어머니.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던 아침. 주방에서는 조용히 물 끓는 소리가 났다. 김이 오르는 주전자 옆에서 정부는 앞치마를 매만지며 미소를 지었다. 지연아, 간장 좀 이리 줘봐. 네, 어머니. 지연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하며 다가왔다. 그녀의 손끝엔 여전히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지만 이제 그 조심스러움은 거리가 아니라 배려였다. 식탁 위에는 김치찌개, 계란말이, 멸치볶음, 그리고 고등어구이가 올려져 있었다. 정부는 찌개의 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딱 좋네. 이제야 밥 냄새가 집 냄새 같아. 그 말에 지연은 웃었다. 어머니 손맛 덕분이에요. 정분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니야, 이제는 우리 손맛이지. 그 한마디에 지연의 눈가가 붉어졌다. 잠시 후 성민이 잠이 덜 깬 얼굴로 거실로 나왔다. 우와, 오늘 밥 냄새 좋다. 내 아내랑 내가 아침부터 준비했지. 정분의 말투엔 오랜만에 따뜻한 웃음이 섞여 있었다. 성민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이게 진짜 집밥이네요. 다시 이런 밥상 받을 줄 몰랐어요. 정부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받을 줄만 알지 만들 줄은 몰라서 그렇지. 세 사람은 동시에 웃었다. 식사를 하던 중 정부는 문득 젓가락을 멈추고 말했다. 지연아. 네. 그동안 내가 참 미안했어. 지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야. 그 말은 꼭 해야겠어. 나는 내가 밥을 많이 먹는 게 싫었던 게 아니라 내 밥상을 빼앗길까봐 겁이 났던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그 밥상을 같이 나누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지 몰랐어.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 저도 감사해요. 성민은 조용히 그 두 사람을 바라보다 밥 한 숟가락을 들어 말했다. 이제 진짜 가족 같아요. 정분이 웃으며 말했다. 너는 그 말 하루에 한 번씩 해라. 그래야 내가 또 밥 해줄 맛이 나지. 지연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럼 저도 매일 감사 인사할게요. 어머니,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그래, 그 말 듣는 게 제일 행복하더라. 점심 무렵 식탁 위엔 빈 그릇들만 남았다. 정부는 조용히 그릇을 모으며 말했다. 이렇게 셋이 같이 먹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오늘은 제가 설거지할게요. 아니야, 같이 하자. 지연이 고개를 돌리자 정분의 미소가 보였다. 그 미소엔 오랜 시간의 후회와 따뜻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해가 저물 무렵 정부는 부엌 창가에서 저녁 노을을 바라봤다. 붉은 빛이 그녀의 얼굴을 물들였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오늘은 참 따뜻한 하루였네. 그 뒤로 지연이 다가와 말했다. 어머니, 내일은 제가 찌개 끓일게요. 그럼 내가 간 맞춰줄게. 같이 해요. 그래, 같이 하자.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부엌을 그리고 온 집안을 따뜻하게 채웠다. 밤이 되자 성민은 가족 사진을 정리하며 말했다. 엄마, 다음 주에 이 사진 새로 찍어요. 사진? 네. 이번엔 셋이서. 정부는 천천히 웃었다. 그래. 이번엔 웃는 얼굴로 찍자. 그녀의 눈가엔
한 줄기 눈물이 반짝였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비로소 마음이 풀린 사람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식탁 위에는 세 개의 밥그릇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아직 덜 식은 밥의 김이 마치 오랜 시간 얼어있던 마음을 녹이는 듯 피어올랐다. 그 밤 냄새 속에는 용서, 사랑, 그리고 가족이라는 단어가 따뜻하게 배어 있었다.